그 시작하기 전에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좀 드리면은 저는 체인링크라는 프로젝트에서 데블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욱이라고 하고요. 활동 이름은 이제 우기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여기서부터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녕하세요. 유니트릭이라는 회사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잭스라고 하고요. 개발자이고 개발자 베이스로 지금 저희가 7, 8년 있었고 그 전에 이제는 없는 프로젝트 이제 테라라는 곳에서 좀 일을 하다가 웹3랑 개발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회사를 창립하고 이것저것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개발자의 시선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서 패널 톡 왔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아에서 지금 데브를 리드를 맡고 있고요. 저는 18년도부터 블록체인에 입문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었고, 저는 개발자로 일을 하기도 했지만 처음에 비개발자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과정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 개발자분들, 비개발자분들 되게 다양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다양한 시각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에서 코어 디벨로퍼라는 타이틀 맞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코어 디벨로퍼로 일하고 있는 박종이라고 합니다. 저도 블록체인 18년도부터 트레이딩했었고 개발은 한 21년부터 시작했고 스토리를 한 1년 반 전에 조인해가지고 거기서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요즘은 AI 또 이쪽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많은 분야, 많은 영역 쪽에서 개발을 하면서 회사 팀 내부에서 이것저것 끌려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도 더 제공해 주시고, 네, 여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개발자분들도 있으시고 PD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 첫 번째는 개발자 이야기다 보니까 각자 이제 개발자로서 웹2에 있는 AI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고 머신러닝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웹3로 들어오게 되는지 그 계기가 뭐였는지, 그리고 각자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화되어 있는 개발자의 특화된 롤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웹3라는 그 분야에서 봤을 때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설명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순서를 너무 이렇게 막 가면 재미없으니까 이번에는 스토리 동원님부터 시작해요. 네, 저는 대학교를 미국에서 나왔는데 미국의 UIC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이제 2011년에 대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에 점프 크립토랑 솔라나 아나톨리가 그 대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일단 이제 그 배경 때문에 관심이 있었고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NFT 마켓플레이스 해보자 라고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하다가 더 블록체인 쪽에서 웹3로 넘어오게 됐고요. 원래 저는 이제 웹2에서 AI 쪽으로 또 연구를 했었고 논문도 조금만 하나 썼고 하다가 그냥 웹3의 자율성이랑 웹3의 필라 같은 소유성, 트랜스퍼런시 그런 컴포넌트에 이끌려가지고 웹3를 조인하게 됐고 또 이제 해외 회사랑 일하다 보면 좋은 게 비대면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내가 원할 때 일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딜리버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딜리버리 해야 되지만 웹2에 비해서 조금 더 자유롭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계속 여기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제 회사 직원들이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조금 다 디자인스러워가지고 가끔씩 정신 그냥 빼고 코딩할 때도 많고 차트 얘기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해가지고 그냥 웹3가 자유롭고 좋은 것 같아서 계속 이쪽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에 처음 블록체인 입문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저는 대학생이었고 저는 경영학과를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CPA나 이런 흔히 동기들이 많이 준비하는 것들도
저도 다 준비를 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엄청 올랐었어요. 처음 비트코인이 2천만 원 찍었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저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트론을 다 몰빵을 했었고요. 트론이 근데 그때 한 5배인가 10배인가 올랐어요. 그래서 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제 적금 있던 걸 다 갖다 박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박상기 나왔나요? 그 한번 난이 한번 나가지고 정말 하루 아침에 그 계좌를 보니까 녹아 있더라고요. 딱 봤는데 거의 못방 거의 영원의 수령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저는 이게 뭐지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니던 학교에서 블록체인 학회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 다른 공부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랑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갈 수 있는 미드업들을 전부 다 갔어요. 한국에서 열리는 미드업들을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있었던 미드업들이 갈 수 있었던 거 다 갔고 그 과정에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저는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그 트러스트리스라는 가치. 지금은 사실 너무 진부하고 사실 뭐 너무 뻔하고 블록체인 하면 너무 이제 당연하게 여겨지는 가치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그 가치가 너무 재밌고 인류 역사상 없었던 가치, 지금까지 없었던 가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블록체인에 빠지게 됐었고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리서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로 일을 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데브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데브렐로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혹은 뭐 업계에 이미 있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지식들이 잘 공유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17년에 시작을 했고 그 전에는 무선통신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무선통신이라는 여러분 뭐 AT, 5G 다 되잖아요. 핸드폰 쪽 말고 이제 기지국에서 패킷 스케줄링하는 굳이 뭐 개발자로서의 스택을 나누면 좀 인베디드라고 하는 그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컴퓨터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가 17년에 비트코인을 접하고 저도 이제 이더리움 10,000원에 사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다 비슷한 얘기 많이 해주셨으니까 스킵하고 개발자로서 바라봤을 때 이제 웹3의 좋은 점, 트러스트리스도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좀 더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로 제가 제 포장을 좀 가미해보자면 돈이라는 거에 프로그램을 가미하는 되게 흥미로운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코인이라는 거를 좀 투자 상품으로 많이 보시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게 가능케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돈이라는 게 어떻게 프로그래머를 통해서 인터넷 상황에서 사람이 아니니까 뭐 반대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프로그램과 상호작용을 하고 그게 어떤 아웃풋을 낳고 그게 또 다른 곳으로 어떻게 흘러가서 또 다른 작용을 낳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라는 거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돈이라는 개념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아마존 기프트카드 이런 건 있었겠지만 그건 이제 아마존이 찍어내는 약간 머지 포인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정말 사용자가 자기가 돈이라고 여길 수 있는 어떤 가치라는 게 존재하고 그 위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얹을 것인가 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뭐 이제 AI 시대도 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인터넷 유저가 이제 사람이 아니고 사실 AI인 세상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은행에 켜가지고 돈을 쓸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발자로서 내가 해야 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굉장히 철학적인 고민을 항상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되게 재밌는 인사이트네요. 최근에 그 뭐지? X40인가 그것도 나와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AI 에이전트 나중에 많이 나왔을 때 반드시 크립토가 사용될 수 있죠. 저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한 가지 있는데 이더리움 10,000원에 사셨고 트론을 그때 사셨는데 혹시 아직도 가지고 계시나요? 저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때 저는 16만 원에 팔긴 했어요. 그리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웹2랑 웹3를 둘 다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 웹3를 경험 시작을 했고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비교를 할 수 있다면은 이제
기술 스택의 차이도 있을 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경험, 웹2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대용량 데이터 처리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역량부터 시작해서 뭐 아니면은 사람들이랑 상호작용하는 뭐 개발 철학이나 문제 해결 방식이나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은 웹3 개발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마인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번엔 제시님부터 네. 제가 뭘 적어보긴 했는데 사실 그냥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소리를 잘 이렇게 네. 일단 정말 개발자 어떻게 보면 세션이 개발자로서 바라봤을 때 그렇게 새로운 물건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걸 지탱하는 많은 기술들은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흥미로운 형태로 좀 제공했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의 이제 퍼블릭 인터넷에서 퍼미션리스 시스템 구현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경제를 좀 경제적인 부분을 첨가해서 흥미롭게 해결한 하나의 좀 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성 요소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결국은 데이터베이스 위에 아니 네트워크 위에 데이터베이스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특정한 어떤 기능을 가져서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거다 보니까 웹2에서 오든 뭐 어디서 오든 개발자로서 어떤 필요 역량 관점에서 봤을 때 비슷해요. 그냥 근데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로우 레벨적인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은 산업 자체가 좀 하이 레벨로 많이 올라오지 않았고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면은 아예 없는 거를 진짜 백지에서부터 다시 만드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컴퓨터에서 많이 얘기하는 자료 구조를 내가 잘해야 되냐,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으면 사실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흥미로운 게 세상에 사실 네트워크 잘하는 분, 데이터베이스 잘하는 분 되게 많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저희도 뉴멘치라는 회사가 블록체인의 RPC라는 되게 한정된 부분을 좀 많이 고성능으로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한 회사인데 재밌게도 이 정도까지 신경 쓰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근데 그게 또 왜 그런가를 되짚어 보면 당장 소프트웨어의 성능,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나의 가치가 되는 것보다도 토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에서 나의 판단이 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밌는 곳이다 보니까 개발의 어떤 깊이나 조금 개발에 흥미가 많으신 분들은 추구하시는 게 대부분 수수성인 것 같아요. 개발에 내가 정말 세상에 좋은 임팩트를 남기고 있으니까 이런 게 조명받기 전에 토큰으로 이미 좀 승부가 나버리는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세상에 그런 거는 그런 거고 뭐 극복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 활로를 찾거나 해야 되는 건 이제 뭐 파운더나 이제 같은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찾아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저는 사실 웹2 뭐 개발 경험이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근본적으로 블록체인은 컴퓨터 공학의 한 분야이고 분산 시스템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웹2에서 개발을 뭐 이미 잘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웹3에서도 그 동일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경험에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예전에 저는 해시드 산하의 언어푼드라는 팀에서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개발자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했던 주요 프로젝트들이 이제 주로 웹2 게이밍 쪽 개발자분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새로운 웹3 게이밍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그런 팀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거는 개발하는 건 전부 다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는데 근데 웹3 개발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 제가 봤을 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떤 스피릿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커뮤니티적인 측면? 약간 그 벽적인 걸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탈중앙성 그리고 약간 트랜스페런시 약간 이런 투명한 걸 강조하고 페어한 거 강조하는 이런 문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면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NFT 미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보통 랜덤하게 하는데 사실 웹2에서 오신 분들이 봤을 때 이걸 랜덤하게 했을 때는 뭐 기존에 하셨던 방식대로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닌데 그냥 서버에서 그냥 랜덤 함수 돌려가지고 그냥 유저들한테 뭐 분배를 해준다든지 아이템을 분배를 해준다든지 NFT를 분배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웹3에서 그러면 큰일 나죠 사실. 왜냐하면 웹3는 커뮤니티들이 트랜스페런시한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랜덤리스도 얼마나 이렇게 페어하게 잘 뭐 체인링크에서 뭐 많이 쓰이는 VRF라든지 이런 툴들을 쓰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웹2에서 넘어오셨던 분들이 이거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웹2에서 웹3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개발자분들 중에 이런 웹3 특유의 이런 문화적인 배경들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이거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유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프로토콜도 프로젝트를 써보시고 직접 내가 사용해보시고 느낌 커뮤니티에 녹아서 이제 활동해보시고 이러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말 다 해주셔서 결국 블록체인이라는 게 타일 중화하는 분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분산 시스템 관심이 많았고 코딩도 로우 레벨 쪽 관심이 많았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웹2에서 넘어오면 개발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커뮤니티라는 그런 게 있고 뭐 토큰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런 레이어를 다 빼고 보면 결국은 기술은 본질적인 기술은 비슷하다. 거의 같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이제 컬처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희 회사도 그렇고 많은 회사들이 개발 주기도 엄청 빠르고 스피드도 엄청 빨라서 심지어 스토리도 블록체인을 있는 기술을 가지고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상품성을 더 높일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해가지고 실제로 블록체인 개발을 거의 6개월 만에 다 끝냈고 또 이제 또 새로운 그 상품도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주기 훨씬 더 빨라지고 사람들이 조금 더 좀 미친 듯 그런 멘탈리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개발은 비슷하지만 그런 문화가 좀 다르다. 라는 게 느껴지고요. 근데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웹3도 계속 방향성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결국은 웹2랑 같이 웹2 방향을 계속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 보면 좀 반탈중앙화된 시스템이고 은행들이 연결이 되면 결국 그거는 탈중앙화가 그렇게 되지 않은 시스템이니까 그런 쪽으로 또 보면 웹3의 미래는 웹2에다가 또 토큰이나 컬처를 얹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막 웹3를 한다고 뭐 새로운 개발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고 결국 있는 시스템의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그런 언어는 다를 수도 있지만 개발의 본질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뭐 웹2랑 웹3랑 기술 스택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웹3에서 강조되는 몇 가지 기술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굳이 언급을 하자면은 뭐 형식 중에 FH도 뭐 이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토큰화할 때 있어서 사용되는 필수적인 기술적인 requirement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기 이제 웹3에 온보딩 하고 싶어 하시는 개발자들을 위해서 야 이거 찍어서 가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씩 짧게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동원님부터 시작하는 말씀하신 대로 GK랑 FH는 블록체인이 거의 다 미뤄졌다고 보면 되죠. 원래는 블록체인 전까지만 논문이 있었는데 뭐 석싱크 랩이라든지 덴보네라는 교수님이 GK를 하도 계속 밀어주시니까 거기에서 자본이 들어오고 결국은 그게 웹2까지 넘어가서 오히려 웹3에서 시작하는 좋은 건 아니라는 거라고 생각돼서 그쪽은 이제 저도 그 분야 쪽을 좋아하지만 문제는 머리가 아파요. 이게 GK가 너무 암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저는 이제 더 잘하시는 분들한테 넘겨주고 저는 오히려 AI 쪽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웹3가 뭐 잘 되지 않았다, 내가 가는 방향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 AI라는 툴은 결국 웹2에서도 훨씬 많이 사용하니까 내가 AI를 하다가 웹2로 다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웹2에서 AI 하다가 웹3에서 뭐 AI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웹3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스토리에서 런칭한 포사이돈이라는 이제 회사도 결국은 AI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AI 엔지니어도 많이 찾고 있고 웹3이긴 하지만 AI 기술을 훨씬 더 많이 지금 추진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AI가 조금 둘 다 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아니라 생각해서 그쪽으로 더 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뭐 되게 GK 뭐 AI가 되게 다양한 분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끌리는 거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이게 뭐 좋다더라, 뭐 지금은 GK가 대세야 해서 GK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기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기술을 더 파고 들어가는 게 저는 본질적으로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게 뭐 AI가 될 수도 있고 GK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몇 년 전에 어카운트 앱스트랙션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흥미로웠고, 뭐 그 당시에 사실 근데 어카운트 앱스트랙션이라는 분야가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카운트 앱스트랙션 회사 중 하나인 제로데브라는 팀에서 이제 개발자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근데 이렇게 약간 좀 사실 기술이라는 거는 약간 이런 트렌드 같은 거는 돌고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업앤다운이 있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본인이 약간 흥미 가고 이거 좀 끌리는데, 이거 궁금한데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이게 왜 중요하지? 약간 이렇게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호기심이 이어지는 부분들을 파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 앞서 해주신 얘기가 사실 하고 다 조금 이제 제 입장이, 저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찾는 엔지니어나 개발자한테 어떤 요구되는 가장 이상적인 자질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흥미 있어야 되거든요. 흥미가 있는 거에 진짜 의미가 뭘까를 보면 GK도 그렇고 엠페이지도 그렇고 이게 왜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뭐냐를 좀 꿰뚫어야 되는, 본질적으로 이게 뭐냐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호학적으로 굉장히 사실 GK라는 게 머리가 아프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베리피케이션의 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한 거를 검증을 할 수 있냐. 근데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뭐 PCS라는 게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검증성, 가능성이라는, 검증 가능한 컴퓨팅이라는 목표를 두고 이 친구들이 이제 암호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만들어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도 이 기술이 대체 왜 필요하고 어디에 어떻게 쓰여야 올바른 것이 올바르다기보다는 적절한 것인가, 그 본질적인 거를 잘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뭔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기서 저게 좋다 끌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해는 했어. 근데 딱히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지라는 거를 좀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이제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고민이 되기 시작하고. 근데 솔직히 이번에 웹3만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커리어 전반적인 좀 내용인 것 같은데, AI라는 것도 오늘날의 AI가 5년 뒤의 AI랑 굉장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AI라는 게 그냥 어떤 종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인 어떤 뭐 인퍼런스를 통해서 저렇게 저런 답을 내고 하는 걸 예측하는 것이 오늘날의 트랜스포머라는 게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은 그럴 것이지만 다음 세대는 어떨 것인데, 결국 AI라는 걸 관통하는 어떤 본질적인 수학적, 과학적, 그런 엔지니어링적이라고 할게요. 그런 테마와 본질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방금 제시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크립토는 막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Solution looking for a problem 하지 말고 프로블럼을 먼저 데피니션 하고 디파인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솔루션 만들어라. 약간 일단 뭘 해결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해결 방법 먼저 만들어놓고 토큰 찍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돈이 되니까 당장. 돈이 돼. 근데 또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게 나중에 도움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은 게, 저희 뭐 한 1년, 2년 전에 많이 언급됐던 TE 같은 경우에도 그 인텔에서 리드 사이언티스트였던 분이 한 10년 전에 개발해놓은 기술을 어쩌다 보니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디가 적절한 밸런스인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회는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질문은 지시님부터 뭐 지금까지 웹3에 들어오면서 기술적으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 혹은 그냥 커리어적으로 겪었던 가장 큰 아니면 뭐 지신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시는 거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발자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건지 하나 한 분 한 분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하는 일은 굳이 따지면 코어 개발에 가깝다 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면 개판이에요. 개판인데 저는 이제 네트워크랑 데이터베이스랑 되게 심도 있게 다루다가 이제 웹3라는 좀 어플리케이션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사용성이라는 게 정해진 그런 목표가 있는 기술을 좀 개발하고 연구하는 회사를 만들다 보면 생각보다 개판이라는 이유가 데이터베이스 뭐 하나라고 꼭지 좀 집어서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생각하면 뭐 포스트그레스 같은 거 그냥 쓴다던가 아니면 뭐 슈퍼베이스 같은 걸 그냥 돈 내고 쓰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데이터고 그 데이터가 이런 정부의 어딘가에 어떠한 형태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가 결국에는 저는 블록체인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 앱은 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그냥 처리기이고 결국에는 유저가 우리 그 비수탁형 이런 얘기, 셀커스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 내가 유저 A가 토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 토큰의 데이터가 어디 세상 어느 컴퓨터에 어떠한 형태로 존재를 하고 그 존재하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또 어떤 당위성을 가지려면 요구되는 암호학적 그런 것들 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깊은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결국 데이터베이스 사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잘 스토리도 아마 그 저기 그래프 역추적 하시려고 새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직접 집어다가 쓸 수 있는 기술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내가 단순히 앱이 아니고 좀 코어 뭔가를 다음 블록체인을 좀 꿈꾼다고 감히 얘기하자면 거의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컨센서스라는 게 가지는 물리적인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네트워크 레이턴시. 미국이랑 한국이랑 소통하는데 못해도 250ms가 걸리는데 내 아는 10ms짜리 시스템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게 사실 넘어서야 하는 장벽이면서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되게 빠르게 주변에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아니면 뭐 애초에 불가능한 걸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재밌는 게 웹2 대부분의 이제 스타트업 기술에서 생각하면은 솔루션 앱이라는 걸 만드는 거는 있는 것들 내가 이게 잘 쓰는 툴들을 잘 엮어가지고 멋있고 재밌는 걸 만들면 되는 되게 어떻게 보면 낭만 있는 재미있고 낭만 있는 것이었는데 코어 개발이라는 게 사실 녹록치가 않습니다. 시스템 그리고 또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어떤 안정성이라는 게 말이 안 돼.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돈이 걸린 문제잖아요. 내가 앱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뭔가 날아가면 그 사람 돈이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게 뭐 고장나면 고치지 뭐. 그래서 우리 뭐 항상 애자일 같은 얘기 많이 하면 빨리 굴러가고 이슈 생기면은 커스터머 피드백 받아가지고 고치자라는 게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무서운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뭐랄까 깊게 파서 이제 이거 시큐어 해라는 좀 마음의 평화를 얻어도 막상 런칭 전에는 이거 진짜 잘 나갔는데 뭔가 문제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돈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거 항상 좀 싸워야 하는 노심초사한 곳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에요. 또. 왜냐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프로그래머블 한 인터넷 에셋이라는 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라는 거를 좀 실험하는 사회 실험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시작을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아직도 실험 단계고 인터넷 머니라는 게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스토리가 하시는 게 세상에 이런 인터넷에 컨텐츠라는 게 많이 나올 텐데 이것들이 자기가 스스로 셀프 서버링하는 밸류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었다라고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아직도 세워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웹3의 밖에 어떤 유저 몰려 들어올 돈 플러스 또 뒤에 있는 유저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세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걸 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고개발은 바로 네. 이어서 데이브. 아, 네. 저는 커리어에서 뭐 힘들었던 적이 뭐 여러 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공유를 하고 싶은 거는 그 제가 처음에 이제 원래 개발을 잘 못할 때 개발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개발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가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금은 사실 AI 툴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개발 공부하기 너무 블록체인 쪽도 포함해서 개발 공부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진짜 불과 몇 년 전이지만 되게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런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처음 공부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솔리디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무모한 선택이었는데 근데 그런 프로그래밍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그 블록체인에 관련된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 언어죠. 솔리디티를 배우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결국에는 저는 이 당시에 이제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는 네트워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갈 수 있는 미덕은 다 갔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만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글을 쓰고 혹은 뭐 많은 스피치를 기회가 있다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 덕분에 이제 개발자로도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었지만 개발자로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게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지금 이곳에도 아마 이제 뭐 비개발자에서 개발자로 전향을 생각을 하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웹2에서 웹3로 이제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네트워킹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행사 또 너무 좋은 행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서 많은 분들 만나시고 많이 네트워킹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시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코어 개발할 때는 코드 하나 잘못 쓰면 뭐 해킹 당할 수도 있고 어디 했다가 걸리면 뭐 몇 억 날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코어 개발할 때는 그런 개발에 무게감이 엄청 커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코어 개발할 때는 AI 거의 안 쓰는 편이고 개발을 한 다음에도 졸릴 때 개발하면 다음날 무조건 다시 코드를 다시 한번 봐요. 그래서 이 코어 디벨로퍼라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돈을 잃을 수 있으면 내 돈을 잃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돈을 잃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천천히 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 이제 웹2에서 웹3로 전환할 때 뭐 분산 시스템의 경험이 엄청 깊지 않으시면 코어 개발보다는 뭐 컨트랙트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니까 컨트랙트 개발 아니면 그 위에 있는 탭 개발을 추천하고요. 거의 코어 개발은 반 하드웨어 개발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개발 이제 다 하고 버그 패치가 있다 하고 뭐 비아베스트한테 빨리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하면 비아베스트는 잘해주시는데 이제 블록데몬 그런 분들은 조금 외국 분들은 좀 이제 그 시차 때문에 또 막 자로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럴 땐 엄청 이제 마음고생하고요. 그래서 그런 개발적인 이제 무게감이 있고 또 웹3는 스타트업들이 많으니까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면 개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프로덕트를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파운더랑 얘기하면서 우리의 방향성은 어떻다를 이제 같이 계속 고민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내가 뭐 아까 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F1 차 만들고 싶어 F1 블록체인 만들고 싶어도
마켓이랑 뭐 파운더들이 우리는 뭐 당장 다음 주에 이 프로덕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결국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심적으로 이제 이런 기술이 더 좋게 만들 수 있는데 다음 주에 출시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계속 저희가 이제 솔루션보다는 프로블럼을 먼저 찾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계속 제공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마켓 타임이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이 프로블럼이 있다. 그럼 무조건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되고 계속 이제 MVP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계속 개발을 이제 이터레이션을 하는 거니까 내심적으로 개발자들이 완전 퍼펙트한 솔루션을 만들지 못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저는 낫거든요. 그래서 저희 블록체인이 뭐 빠르지도 않고 그냥 상품성을 더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이제 문제가 그런 내적인 싸움을 많이 하죠. 그 관련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서 드리고 싶은데 블록체인을 고치는 거는 나라가 이미 발사된 날아가는 로켓을 고치는 거랑 비슷하다고 누군가 말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 테로스라는 블록체인 파운더였는데 그럼 나는 그 날아가는 로켓을 고치는 게 무서워서 이걸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로켓을 만드는 것 자체가 멋있어서 할 것이냐 약간 이 정도의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의 어떤 요구되는 정확성과 안정성을 향한 나의 고집과 근데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그 보상과 낭만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해서 되게 신기하네요. 코어 개발과 이제 그만큼의 리스폰시빌리티 가지고. 저희가 시간이 조금 그래도 타이트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좀 넘어갈게요. 지금 세 분이 웹2에서 뭐 웹3 넘어오셨든 웹3에서 시작하셨든 커리어를 내딛기 바로 직전에 있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 나한테 뭐 어떤 조언들을 해주고 싶은지. 종원. 네,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한 점은 처음에 이제 솔라나에서 인턴십을 하고 그때 트위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1시간 넘게 트위터를 하고 뭐 셰프 포스트도 많이 하고 진짜 기술에 관련된 포스팅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스토리도 파운더가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트위터를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제가 뭐 지금은 트위터를 많이 하지 않지만 뭐 새로운 그 직장을 찾고 있거나 그러면 트위터를 많이 할 것 같고요. 또 조언이라 하자면 AI를 훨씬 더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제 코어 블록체인 개발 빼고 다른 앱 같은 거 개발할 때 AI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거의 비중이 60-70% 정도 되는데 커서가 이제 뭐 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다 만들어주니까 그러면 이제 또 MVP를 만들기 쉽고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 피드백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들이 AI들 툴을 사용하면 개발이라는 그런 개발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내가 막상 이 쓴 코드를 이해하는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툴들을 계속 사용하고 AI 툴 자체도 계속 임프루브 되고 있으니까 AI 툴을 사용한 게 제가 작년부터 사용해가지고 그 전부터 더 빠르게 사용했으면 더 많은 거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너무 공감하고 트위터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AI 툴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은 블록체인 관련된 교육 자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양질의 자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얼마든지 의지만 있다면 지금 블록체인 뭐 개발이든 뭐 어떤 지식이든 쉽게 물론 러닝 커브가 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습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서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가능하면 그 오프라인 이런 행사, 미덕 같은 거를 많이 참여하시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그 사람하고 아는 거랑 실제 얼굴 보고 마주보고 얘기하고 인사 나누고 이런 거랑 좀 저는 갭이 좀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오프라인 행사나 혹은 뭐 이런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빅사이퍼라는 학회 이런 거도 있고 이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기회고 또 어떤 인연으로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쪽으로 오프라인 활동도 열심히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트위터에 대해서 할 말은 저는 별로 그렇게 액티브하지가 않거든요. 조금 내성적인 편이라. 근데
반증을 통한 증명을 하자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안 해서 사람들이 절대 모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제가 깊이가 얼마가 되든 얼마나 잘 만드는 사람이 됐든 사람들이 저를 모르면 못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도 회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회사가 어느 정도 네임밸류를 가지려면 결국은 아직은 이제 저희 소규모 회사니까 파운더인 저를 팔아야 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안 떠든다? 근데 저는 그냥 그러면 세상이 저를 보는 건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맨날 연구만 하는 그냥 미친 과학자거든요. 그게 너무 외로운 길이에요 사실. 그래서 요즘 좀 해보려고 생각을 드름드름 하고 있고 개발적인 지식 이런 거의 습득은 시간과 나의 방향이 명확하다면 사실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개발 전공은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그래서 그런 지식의 습득과 향유는 그냥 시간을 때려 박으면 되는 거고 앰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온라인 프레젠스, 트위터가 크립토 쪽에서는 가장 이펙티브한 거고 말씀해주신 대로 믿어 사람들 가서 직접 만나는 거. 그 파운더 혹은 그 사람 내가 아는 그 핫한 사람한테 가서 말 한마디 걸어보고 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직접 말해보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나를 잘 전달하는 수단이자 누군가의 눈에 드는 또 좋은 방법이고 특히나 또 커리어 페어다 보니까 웹3로의 전환 혹은 취직을 앞둔 상황에서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심지어 개발적인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꼭 세상에 웹3라는 걸 감히 해보려고 하는 개발자 풀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 자체만은 굉장히 예쁜 일이거든요. 그 업계 분들한테는. 그래서 저처럼 그냥 조용히 계시지 마시고 무조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이 코리아 세션이 TBW 시작하기 전에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팁을 얻고 이제 누구한테 가서 말 한마디 좋다. 오늘은 주어진 시간을 좀 많이 초과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여기 계신 참여하신 패널리스트분들한테 박수 한번